제작진은 붉은기 거북과 생태 습성이 비슷한 미국산 쿠터 거북을 시중에서 구입해 열대어와 함께 수족관에 넣어봤습니다. 물고기와 첫 대면을 한 쿠터 거북.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낯선 이웃에 잠시 호기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변합니다. 살며시 뒤로 다가가 잽싸게 지느러미를 공격하고 혼비백산한 물고기는 주랭랑을 칩니다. 물고기들 먹잇감으로 삼은 겁니다. 공격은 더욱 집요해집니다. 쫓고 쫓기는 필사의 추격전이 펼쳐진 지 3시간. 지칠 대로 지친 물고기의 빈틈을 노려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제 남은 건 악귀같이 달려드는 녀석들의 처절한 공격뿐입니다. 결국 거북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물고기.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지만 제어할 천적이 따로 없는 수입 거북. 그래서 사람이 직접 퇴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0년 넘게 환경지킴이로 활동해온 최종인 씨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얘네들 살지 못하게 하는 조건도 만들어야 돼. 잡지도 해야 되고. 잡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한 가지 어떤 걸 갖고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지속적인 게 필요해요. 지속적인. 하루 일과를 외래종 거북 사냥으로 시작하는 최종인 씨. 갈대숲 사이길을 한참 걸어가 도착한 습지. 물길을 헤치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미리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니 묵직한 녀석이 딸려 올라옵니다. 언뜻 봐도 10수년은 자란 것으로 보이는 거북이 걸려들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녀석도 함께 잡혔는데요. 귀 부근에 붉은 무늬가 선명한 걸 보아 붉은기 거북입니다. 번거롭고 힘든 거북 퇴치 작업이지만 최종인 씨는 3년 전 스스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붉은기 거북을 없애는 길은 사람이 직접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외래종 거북을 처음으로 잡기 시작한 2013년도에는 이후 작업이 계속되면서 해마다 포획되는 개체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최 씨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잡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습지 주변에 있는 거북 알을 찾아 나선 겁니다. 햇빛이 좀 들어야 되고 또 습도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습도가 전혀 없어도 안 되고 그 지역의 단단한 층을 선택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자주 많이 인접하지 않는 곳을 선택을 해서 동지를 듭니다. 이런 식으로 최 씨가 찾아 없앤 거북알은 3년 동안 1000개에 육박합니다. 그물로 잡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퇴치 방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노력은 전국에 퍼진 붉은기 거북의 수를 감안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붉은기 거북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지시키고 한때 포획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정부도 붉은기 거북 퇴치 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인데요. 제대로 된 개체수 조사조차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상종을 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지어 같은 거 이런 것.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 속 거북종들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체제로 쿠터 거북 종류들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거북 같은 경우에 붉은기 거북과 서식 생태가 거의 흡사하고 조금 더 크게 자라고 번식할 때 알 같은 것도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연 생태에 유입됐을 때 피해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붉은기 거북이라는 이름의 외래종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생태 습성도 유사하고 위험 또한 여전한 다른 외래종 거북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된 거북의 상당수는 강과 호수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기를 한다거나 강이나 호수 아니면 천에다가 보낸다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소리 소문 없이 흘러든 외래종 거북은 우리나라 물속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